이러다가는 전 세계가 우한 폐렴이라는 말은 잊어버리고 대한민국에서 다 생긴 거야. 대한민국 폐렴이라고 해야 돼. 서울 폐렴이라고 부를까? 이런 얘기가 나와야 하는 건지. 자해 행위를 해도 이렇게까지 자해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석영입니다.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을 시작을 합니다. 우한 폐렴의 사태가 참 다양한 방면의 모습으로 변해가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채찍질을 계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사회를 현재 책임지고 이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입놀림부터 그리고 우리 사회의 위기 속에서도 패거리 지어서 나뉘어 다투는 이런 모자라는 모습들, 또 그리고 항상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에는 미리 준비하지 않는 이러한 우리의 나태함,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시 돌아보도록 채찍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는 전 세계의 전쟁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두 가지의 독특한 아이템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산성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가 의병이라는 것이죠. 한반도에는 대개 고고학계에서 추정하는 걸로 해서 산성의 숫자가 약 2,000개 정도가 산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저는 한 대한민국 쪽에 있는 현재 실효적인 지배에 있는 대한민국 그 남쪽에 한 200여 개의 산성들을 직접 돌아봤습니다만 이 산성이라고 하는 전쟁시설, 전투시설의 하나죠. 이 시설은 인류 역사상 아주 독특한 전투시설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모습의 성곽들이죠. 우리 국토가 70%가 산지이다가 보니까 그래서 산성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치러온 전쟁의 역사가 얼마나 치열한 것이었고 얼마나 우리를 오랫동안 괴롭혔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그러한 사적들이기도 합니다. 외국에도 성이 많고 산에도 성이 많은데 무슨 소리냐? 왜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하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유럽에 가도 성이 많고 중국에도 많고 뭐 어디나 일본에도 많고 성이 많죠. 그런데 그 성들은 대개가 평시에도 사람들이 살면서 영주를 비롯해서 치소가 함께 존재하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성곽이죠. 그들의 삶을 이제 방어하기 위한 성곽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이 산성은 그와는 달리 평소에는 텅 비어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이제 군사적인 치중, 군량미를 비롯해서 전투시 장비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평소에 이제 그런 걸 보관하는 치중 시설로도 쓰이기도 한 곳이 있지만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치소로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관아가 함께 존재하는 이런 치소로서 쓰인 경우가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의 산성은 거의가 다 평소에는 비어 있습니다. 평소에 비어 있다가 외침이 있게 되면 전부 남부 여대해서 식량이면 모두 걸머지고 이 산성으로 대피하게 된다. 그리고는 들판에 곡식이 있을 때에는 곡식을 다 베어버리거나 불질러버리죠. 소위 청야 입보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들판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산성으로 들어가 숨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장기적인 농성을 하거나 또는 게릴라전을 이행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독특한 피란성의 특징을 갖는다는 것이 우리 산성의 다른 나라의 성과는 다른 성격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외적이 침입했을 때 우리를 보호하는 이런 시설을 미리 준비를 해놨던 것입니다. 전국의 산성들 중에는 1000m가 넘는 고지 위에 아주 험준한 산봉우리와 산봉우리를 둘러서
소위 포곡식 산성 또는 태매식 산성들을 거대하게 축성해 놓은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높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까지 그 큰 돌멩이들을 쌓아 올리면서 언젠가 있을 전쟁에 대비를 했던 모습, 그 치열하게 평화시에 우리의 살 것을 대비했던 이런 조상들의 모습을 느껴볼 수 있는, 현장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산성이라고 하는 사적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전쟁사의 특이한 의병이라는 것이지요. 이 의병들은 순수한 그냥 일반 옛말로 백성들이었습니다. 소위 양민이라고 하는 집단이었죠. 물론 양민이 아닌 이제 그 중에는 천민들도 이제 들어있고 노비계층도 들어있고 뭐 이랬습니다만은 양민이 주축이었죠, 늘. 물론 그를 지휘하는 지휘 세력에는 양반 세력 또는 잔반 세력 이런 세력들도 다 같이 똘똘 뭉쳤던 겁니다. 이들은 정규 군인도 아니고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외적들이 침입을 해서 들어오면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의병들이 일어났습니다. 내 가족,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아무 훈련도 받지 않았음에도 군사 장비 하나가 없음에도 곡괭이를 들고 낫을 들고 이걸 가지고 적군의 무장한 세력들과 싸우겠다고 나섰던 겁니다. 그것조차 없을 때에는 대나무를 잘라서 소위 죽창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무시무시한 세력들하고 용감하게 싸웠던 것이지요. 왜 새삼스럽게 지금 느닷없이 산성이고 의병이냐?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꼭 이런 역할, 이것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온 천지를 우한 폐렴, 그것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우리 온 천지를 공격을 하고 있는 때 이것을 막아줘야 할 제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의 권력층, 소위 이 사회의 최고 정상부 지도층들이죠. 그들이 하고 있는 언행들을 살펴보면 우리에게는 이들보다는 산성과 의병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자 언론인데요. 코로나 19과 관련된 여권 인사의 발언을 이렇게 쭉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었다. 애초부터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이라는 뜻이다. 박능후라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한 얘기입니다. 박능후 장관은 이 소리를 3번이나 똑같이 반복을 해서 강조했습니다. 이거 잘못 들으면 우한 폐렴이 아니고 대한민국 폐렴이야? 이렇게 말하는 걸로 들릴 것 같은. 대구 경북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어서는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 홍익표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이 26일에 고위 당청회의에서 한 얘기입니다.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경에서 외부에서 유입돼 들어오는 이러한 감염원의 차단은 절대로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정부가 대구를 봉쇄해야 한다. 그래서 그 공문에까지 대구 코로나라는 말을 썼습니다. 별로 열심히 막을 생각이 없지 않나 하는 의심까지 든다. 유시민이라고 하는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26일에 유시민이 알릴레오라는 유튜브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을 겨냥을 하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 어디서 술 파티나 하고 있고 그러셨나 보죠. 아니면 짜파구리를 먹고 계셨나, 권영진 시장.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 같은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듣겠죠.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가슴이 먹먹하게 답답해집니다.
이러다가는 전 세계가 우한 폐렴이라는 말은 잊어버리고 대한민국에서 다 생긴 거야. 대한민국 폐렴이라고 해야 돼. 서울 폐렴이라고 부를까? 이런 얘기가 나와야 하는 건지. 자해 행위를 해도 이렇게까지 자해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괴질, 말하자면 고약한 침략자들이 온 천하를 휩쓸고 있는 때에 이거를 지켜주고 막아줘야 할 제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발언이라고는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참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구의사회 회장이신데요. 성함이 이성구 씨네요. 이성구 회장이 한국의 의사들을 향해서, 의사협회 회원들을 향해서 호소문을 썼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바로 저와 의사회로 지원 신청을 해 주십시오. 다 달려와 주십시오. 현장으로. 대구의 이 급박한 현장으로 달려와 달라고 호소하면서 이 위기에 단 한 푼의 대가, 한마디의 칭찬도 바라지 말고 피와 땀과 눈물로 시민들을 구합시다. 우리 대구를 구합시다. 사랑하는 의사 동료 여러분,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요. 어려울 때 노력이 빛을 발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고 달려와 주십시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일 위험하고 힘든 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을 기다립니다. 콧등이 시큰해집니다. 여기에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이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시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총무가 또 그러고 대통령이 중국이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와야 한다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이 양반 근데 여기 왜 그런 얘기를 했어? 글쎄요, 제가 읽기에는 친구라는 말은 이런 때 쓰는 거야.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그런 뜻으로 이렇게 호소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분명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 단 한 푼의 대가, 한마디의 칭찬도 바라지 말고 피와 땀과 눈물로 시민들을 구합시다. 우리 대구를 구합시다. 눈물이 나려고 그런다. 피와 땀과 눈물. 처칠이 2차 대전 때 영국 국민들에게 호소한 연설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이 전쟁을 이기게 한다고 보장 못하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 다만 나는 당신들에게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할 뿐이다. 지금 이런 분들이 바로 의병이지요. 의병입니다. 기업들까지 마침 나섰다고 합니다. 기업들, 우리가 대구다. 코로나로 우리도 어렵지만 할 일을 하자. 삼성그룹도 300억 원을 쾌척을 했고 현대차, 롯데, SK, LG 해서 줄줄이 50억 원씩을 던지고 나섰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끼리라고 말하려면 이와 같은 민족에 대한 정성과 이와 같은 민족에 대한 애정과 이와 같은 민족에 대한 자기 희생, 이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역사를 그 어려움 속에서도 5,000년을 지켜온 원천적인 힘이라는 사실. 우리는 이제 그 힘을 찾아내야 하겠습니다. 어차피 기다려도 관군들은 와주지 않고 우리 힘으로 우리의 성을 지키고 우리 힘으로 게릴라전이라도 해서 이 전투를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